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와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과 전 지인 소개로 만나 연애하여 결혼한 공무원 부부예요. 설명을 좀 주면 전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5급 사무관으로 일하며 곧 진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10급 기능직 공무원으로 시작해 지금은 8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공무원으로서 자식 3명을 키우기에는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직업이라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제 꿈이 공무원이었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7급 공무원이 된 것에는 사연이 있어요. 한때 운동선수를 꿈꿨던 고등학교생이었지만 그 후의 이야기는 아래쪽에 이어질 예정이에요. 어렴풋이 그를 챙겨주는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나는 나날이 지내다가 늘 빈틈을 메꿔왔다 생각해보니 그때 정말 다행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이 나의 인생 위치였다고 느껴졌다. 이야기하면서 데려묵은 그 시간, 그땐 내게 바쁨이라도 없던 평화로웠던 시간에 감사했다. 아꾸어주는 남편에게 반해 결혼까지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한손 없는 저를 무척거리시며 우리의 결혼을 엄청나게 반대하셨어요. 한손 없어도 직장 생활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철밥통으로 유명한 공무원이라 굶을 걱정 없다고 하는데도 어머니는 당시 나중에 아들의 출세를 막을 거라며 무조건 헤어지라고 하셨어요. 농담 같은 건 당시에 저는 7급이었고 남편은 공무원 대접조차 받지 못한 식구이셨을 뿐이었지만요. 남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랬거든요. 7급과 10급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도 모르시는 시어머니는 나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점을 장애 때문이라고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손병신이라 동정받은 것뿐이라며 자신의 아들이 제일 잘났다 하시던 분이셨죠. 당시에는 제가 한손 없다고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하나 싶어 파혼을 할까 싶기도 했지만 남편한테 무슨 잘못이 있을까 싶어 그러질 못했네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키스를 하던 사이에 첫째가 덜컥 들어섰고 그제서야 마지못해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좋지 않았던 제의 고부관계는 그 후로도 여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전 며느리 취급도 안 하고 박하셨던 시어머니가 아랫동서한테 참 살가울 시도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기세등문한 동서가 더 얄미웠습니다. 가뜩이나 동서가 사업하는 친정건 두고 박사 출신으로 교수로 계신 금수저 씨는 자기 애가 강하고 싸가지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의 시어머니는 금수저 씨와 제 결혼을 반대하면서 민망해하셨고 저희가 결혼 허락을 받던 당시 동생인 동선이 연애 중이었는데 저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결혼을 깨고 싶어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결국 저희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되었지만 시어머니는 동서만 예뻐하셨기에 요즘은 저를 무시하실 수 없어서 안달이었습니다. 그들의 모태부인 동서가 부잣집 딸로서 미움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리라고 바랐겠죠. 하지만 저도 악착 같은 성미가 있는 편이라 마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제 편이었으니 이혼할 걱정도 없었고 시어머니나 동서가 한마디씩 할 때마다 참지 않고 똑같이 화내고 대화로 바꾸며 나름 제 몫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댁과 사이가 좋을 순 없었죠. 손 불편한 것 가지고 매번 눈치 주고 공무원 박봉이라며 무시하니 만날 때마다 싸울 수밖에 없게 되었고 사이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후 아이들을 낳아 기르면서부터 아이들 교육 때문에라도 그 집 식구들을 피하게 되었네요. 이 인간들이 애들 앞에서도 잘 무시하려고 하니 제가 참을 수 없어 대판 싸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한동안은 발길을 끊다가 시모가 장손을 보고 싶다며 알아눕는 바람에 가끔 애들을 보여주러 몇 번 가는 것이 전부였죠. 시어머니가 저는 미워도 손주들을 보고 싶은지 어느 정도 눈치를 살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아이 둘을 낳고 기르는 사이 동서는 몇 년째 불임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그렇게 갖고 싶은지의 시련으로 시험관 시술을 하며 고생하는 동서를 볼 때면 그 미운 동서도 가끔씩 화를 냈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자식을 다 길러보니 자식이 제 목숨만큼 귀중한 걸 알겠는데 그렇다. 자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봤을 때 그래서 저도 가능한 한 아이 문제에 대해 동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서가 고생 없이 자식을 낳은 점에 대한 질투로 인해 그녀를 미워하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 헛소리를 할 때에도 왜 그럴까 생각하며 참아주었죠. 또한 저 또한 동서가 빨리 임신하길 바라며 연민을 느꼈지만 아이 문제로 인해 계속해서 동서를 질투하고 화를 내야 했기에 차라리 빨리 그녀의 새끼가 나와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서는 몇 년째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있었고 결국 어느 날 가족들에게 입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부는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 자식 문제는 동서네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보수적인 어머니께서는 남의 자식을 어떻게 키울지 크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희비양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라며 어머니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봐라고 하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언젠가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말씀도 주셨지만 어머니, 저희 부부는 벌써 5년째인데도 임신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겠어요? 키운다 그러냐. 걔네 집 자식인 줄 알고 함부로 남의 씨를 들여내 자식도 기르기 힘든데 남의 자식을 어찌 키워? 옛말에 검은 머리 짐승은 커두는 게 아니라 그랬다. 남의 애를 데려온다고 걔들이 길러주는 애를 할지도 모르는 거고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고 아휴, 아무튼 난 싫다. 어머니, 그런 섭섭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저라고 고민 안 해봤겠어요? 우리도 생각 많이 하고 한 결정이라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아, 근데 여기서 그 고생 더 하라고 하시면 저도 못해요. 차라리 애 없이 살지. 이렇게 못 산다고요. 그래요, 엄마. 우리도 정말 힘들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남의 자식을 데려와서 키우면 좋은 일을 한다고 주변에서 다들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니까요. 옛날처럼 수군대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또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 우리가 낳은 게 뭔지 나에게 부담이 되는 거고요. 게다가 우리 집안의 혈통은 형이었으니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엄마. 시어머니의 고집을 저도 모르지 않아서 실랑이가 길어지겠다 싶었지만 동서 앞에서는 꼼짝 못하시던 시어머니가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아마도 제가 부림이고 입양을 하겠다고 했으면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까지 될 거예요. 아니라 쫓겨나듯 이혼을 당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있는 집 자식의 교수며느리 앞에서는 약해지시는 것 같아서 너무 쉽게 백기를 드셨네요. 어쨌든 동서는 원하는 대로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고 그 후 매주 여러 보육원을 다니며 입양할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동서가 데려온 예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었죠. 동서가 데려온 아이는 이제 막 3살 정도 된 예쁜 여자아이였습니다. 시설에 올 당시 친부모에 대한 자료가 부실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었지만 엄마는 한국인이고 아빠는 미국인인 혼혈로 추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혈이라 그런지 아이가 이목구비도 또렷하고요. 밝은 갈색 머리칼이 참 예쁜 아이였어요. 얼핏 보면 보통 한국 아이 같이 생겼고 자세히 보면 혼혈인가 싶을 정도였는데 어쩜 그렇게 예쁜지 꼭 인형 같더라고요. 우리 딸이에요. 이름은 희주라고 하기로 했어요. 우리 희주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쩜 이렇게 인형같이 생겼는지. 전 요즘 희주 얼굴만 봐도 배가 부르다니까요. 그런데 아기가 참 예쁘다. 아기가 벌써부터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너무너무 예뻐요. 당연하죠. 그래서 얘로 데려온 건데 사실 아들이랑 고민을 하긴 했는데 어차피 친자식도 아닌데 성별이 중요할까 싶더라고요. 그럼 이왕이면 귀여운 딸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전부터 귀여운 딸을 곱게 키우는 것이 제 로망이었거든요. 그렇다는데 희주를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완전 인형같이 생겼죠. 정말 예쁘죠. 부모가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를 두고 떠난 건 안타깝네요. 상사는 모르겠지만 자녀를 길러내는 자신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떠나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 부모가 되는 것일까요? 풍족한 환경에서 충분한 사랑을 주고 잘 키우면 제대로 된 부모인 것이죠. 그러니 희주도 부모에게서 잘 받지 못하는 대신 우리 같은 부모를 만난 게 운명이고 축복이에요. 아무튼 저희가 희주를 정말 잘 키울 거예요. 이제까지 못 이루어졌던 것들 다 이루어줄 거예요. 정말 부족함 없는 아이로 키울 거라고요. 아이를 데려온 동서는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불임으로 인해 힘든 마음고생을 했기 때문인지 그간의 서러움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아이에게 잘해주겠다고 했어요.
키우기 시작한 이상 나의 자식이 되길 바랐고 동서는 그 다짐대로 희주에게 정말 친자식처럼 잘 보였어요. 옷은 전부 백화점 브랜드로 입히고 먹이고 사용하는 것들도 유기농물만 쓴다고 해요. 동서는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자식을 키우다 보면 큰 돈이 들어가는 일도 많고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있을 텐데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전 재배해 아파 낳은 자식들인데도 예쁜 옷을 보고 그 돈 아까워서 들었다 놨다를 수십 번이나 반복했거든요. 몇 번 모시는 신발 하나면 우리 네 식구가 소고기로 외식하는데 충분할 텐데요. 저만 해도 그러운데 동서는 입양한 자식에게 그렇게나 지극정성으로 한 편에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좋은 시절은 그리 길지 않더라고요. 처음 아이를 데려왔을 때만 하더라도 잊지 않을 만큼 예쁘다는 난리를 피했던 동서는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자 자신의 생각과는 많이 달라 꽤 고생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동서 교수로 일하면서 자신의 일일 스케줄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이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동서내야 돈이 있으니 사람을 고용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간의 아이들 때문에 시댁에 가지 못한다거나 바쁘다고 할 때마다 변명을 해왔던 동서가 이제서야 제가 한 일을 이해하게 됐는지 다소 우습게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같은 엄마의 입장에서 볼 때 동서도 고충이 많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서가 아이에게 소홀해지는 것이 점점 심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베이비시터를 1년 동안 고용한 동서는 돈이 너무 든다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내는 것은 시작했어요. 3살 때 데려왔으니 친모와 친부모에 대한 기억도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입양해온 아이이기 때문에 양부모와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유대관계를 쌓는 게 좋을 텐데도 동서는 자기가 바쁘다고 아이를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두고 있었어요. 이렇게 어린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기는 상황에서 언젠가부터 주말마다 약속이나 모임이 있다며 아직 어린아이를 맡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라면 그런 시기에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경험을 해보아야 하는 시기일 텐데 동서는 아이를 위한 시간보다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선택했었죠. 동서는 바쁜 사람이라도 희주를 위한 시간을 좀 가져볼까 생각해볼까요? 가끔씩 희주가 너무 외로워 보여요. 우리가 희주를 방치한다거나 한 적은 없어요. 형님이 뭘 아는 게 저의 집이를 이뤄라, 저러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희주에게 할 일은 다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동서가 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은 동서가 말도 잘하고 궁금한 것도 많은 시기라서 엄마랑 아빠와의 소통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평일에는 밤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맡기고 주말에는 시댁에 맡기니 아이가 언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까요? 아이가 언젠가는 큰 신경질로 즐거워할 때 그때까지 동서가 아이에게 더 신경 써야 한답니다.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기가 막혀. 형님은 왜 그러시죠? 지금 제게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형님께서 감히 저를 왜 이러시는 건가요? 동서 씨한테 괜히 참견하고 싶지 않아요. 동서 씨한테 제가 해줄 만한 말도 아니고 제가 날아서 할 필요도 없는데요. 아, 근데 왜 저가 이래야 하죠? 가족끼리 이런 말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손이 넘어가면 안 될 거니까요. 그건 우리 부부가 스스로 할 일이고요. 형님이 따져봤자 못지않게 우리 잘 하고 있으니까요. 남의 자식한테 신경 쓸 시간이 있으면 형님 자녀들을 신경 쓰시죠. 형님 자녀들은 정말 잘 자랐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가 혼자 아이를 돌보시기 힘드셨더니 주말마다 애들이 보고 싶다는 핑계로 자꾸 부르셨습니다. 매번 거절하기 어려워지면서 이유 없이 한 번씩 시댁에 가보면 그 어린애가 엄마가 그리운지 늘 보면서 반기더라고요. 나이든 할머니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시며 그동안 장손만 찾고 친손녀인 우리 딸한테도 무관심하셨던 시어머니가 입양해온 손녀에게 살갑지도 않으셨을 테니 애가 오죽하면 엄마도 아닌 날 보고 좋아할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서의 일에 참견하고 싶지 않아 참으려 던져도 결국 두고 보지 못하고 동서에게 첨언을 했네요. 좋은 말 듣지 못할 거란 예상은 틀렸어요. 했지만 동서가 생각보다 더 길게 날뛰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는 더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봐야 할 사람도 아니고 동서 말대로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데 부모도 아닌 제가 더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아이가 자꾸 눈에 띄었고
때때로 조카를 찾아가 놀아주며 저희 가족 여행에 데리고 다니며 챙겼습니다. 참견하지 말라면서 아이를 데리고 가주는 건 좋은 일인지 그럴 때는 또 별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희주가 저희가 없는 그 집에서 어떻게 지낼지는 저희도 모를 일이었고 그러다가 희주가 입양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동서가 갑자기 아이를 파양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겨우 6살인 아이를 파양하겠다는 말에 전 완전히 황당해서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이가 그렇게 가지고 싶다며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데려올 때는 언제고 3년 만에 아이를 돌려보내겠다니. 무슨 정신이야 싶더라고요. 아이가 장난감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데 환불하듯 돌려보내겠다니 다들 미쳤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듣자 더 기이하고 황당하더군요. 동서와 시동생이 아이를 파양하겠다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다며 돈이 아까워서 더는 남의 아이를 못 키우겠다 하더라고요. 형님네를 보면 넉넉지도 않은 형편에 있다고요. 애 둘 잘 키우셨다고 생각했더니 아들만 알아보니 돈 들어가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돈을 투자해야 하는 만큼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하는데 얘는 유전자가 별로인지 돈을 들여도 보람이 없어요. 얼굴은 귀엽긴 한데 커가면서 잘 모르겠고 한쪽 부모가 미국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죠. 영어 유치원 보내도 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집에서도 말없이 조용하고 아이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교수인데 이러면 나중에 학업이나 제대로 따라갈지 모르겠어요. 몇 년 있으면 학교 갈 나이인데 제대로 말도 못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애를 잘못 데려온 모양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도 아니고 돈이 아까워서 그냥 파양 보내려고요. 아이가 학습이 더디고 공부머리가 없는 것 같다며 그런 아이에게 돈을 쓰는 게 아까워서 아이를 돌려보내겠다더라고요. 그래봐야 아직 학교도 안 간 어린 아이일 뿐인데 그런 아이에게 과한 기대를 하며 자기들이 멋대로 아이들을 판단하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더 웃긴 건 동선 희주가 집에서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지만 저희와 있을 때는 곧잘 웃고 말도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아무래도 희주가 자기 부모가 불편하다고 느껴 그 앞에서 말하기를 꺼려했던 거겠지요. 그런데도 자기들 탓인 줄은 모르고 아이템만 하고 그런 아이에게 투자하는 것 같네요. 가치가 없다며 파양하는 것에 대한 동서의 결정은 내외에게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어렵게 데려온 아이를 파양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야. 희주는 6살이야 부모 얼굴을 기억할 수 없던 3살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동서가 그렇게 보내면 희주는 평생 그 기억을 간직해야만 할 거야. 어떻게 아이의 마음이 상할지 생각해봤어. 하지만 결국 아직은 아이니까. 형님도 6살 때 일을 기억하시나요? 머리가 좋은 아이들조차도 그 시절의 기억은 흐릿할 테니까 더구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가 무엇을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이를 생각해서 하루라도 빨리 보내야 한다는 거지요. 너무 늦기 전에 떠나야 할 것이니 우리도 새로 시작할 수 없을까요? 한 번의 실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다면 부모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전부 기억하지 못할지언정 받은 상처는 평생 남을 텐데 희주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주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더구나 한 번 파양된 아이들은 다시 입양되기도 힘들다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키울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게 가난한 아이면 형님이 데려다 키우느라 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희주가 나보다 형님을 더 따르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형님을 데려가세요. 오히려 잘 됐네. 그래요. 저가 동서를 탓하려 했다. 동서는 그러던 중 저로부터 아이를 데려와라 고 요구하는 말을 하자 억지로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데려왔는데 왜 우리들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아이가 파양당하여 다시 보육원으로 되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우리 가족과 희주라는 아이가 서로 애정을 나눈 상황에서 다시 그 아이를 보내야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희주는 또래보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상의한 결과로 희주를 우리 가정으로 데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3명을 어떻게 돌보느냐는 말에 당황스러워했지만 그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기로 해달라는 말을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 없었어요. 데려오자고 했지만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매니까 제가 딸을 부를 책임이 있는데 생소염이 그렇게 허울이 없다니 이런 남자를 내 남편으로 다시 만나서 다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 희주를 우리 호적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희주는 우리 집 막내딸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아이들은 희주를 정말 막내 동생처럼 좋아했고 우리들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것은 모두가 얻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희주를 잘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시댁과 사이가 깨져버린 저는 시댁과 완전히 다투게 되었어요. 파토하겠다고 반대했던 생각이 꼭 보고 싶었어도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씨부터 드리고자 하는데 희주를 위해서도 더 이상 동서애가 마주치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자주 보고 살진 않았지만 명절이나 시아버지 제사 때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었어요. 그 후로는 남편만 시아버지 제사를 챙기고 전화로만 연락하며 아이들은 시댁에 드나들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은 더욱 화합하여 지내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 딸이 된 희주는 오빠, 언니들을 잘 따르며 착하고 예쁜 막내딸로 자라주었습니다. 아마도 어릴 때 손에 넣은 듯이 잘 자라준 것을 알아주는지 그동안 잘하는 척한 적도 없이 사춘기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떠나가더라고요. 착하고 순한 딸이라 어릴 적에 버림받은 기억을 잊고 싶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얼마나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를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동서의 걱정과는 달리 희주는 워낙 똘똘하고 기억력이 좋았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아이를 데려왔을 때에도 여전히 동서와 시동생을 부모로 생각하고 제 큰아빠, 제 큰엄마라고 불렀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상황을 이해하고 적응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를 부모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부모가 바뀐 상황에 아이가 혼란을 많이 겪었지만 다행히도 우리와 아이 사이에는 이미 유대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왔어요. 그래도 혹시나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지 걱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심리상담도 다니며 각별히 신경을 썼었죠. 그리고 그렇게 10년이란 세월이 흘러가는 사이 희주는 정말 제 딸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희주를 낳은 것을 까먹은 것일까 싶을 정도로 큰 아이들과 전혀 다를 것 없이 제 친자식으로 여겼어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희주를 키우며 참 행복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희주 덕분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희주의 친부모를 찾아야 했죠. 그동안 입양 서류에 적혀있던 정보도 없었고 아이가 혼란스러울까봐 아이의 친부모를 찾아보지 못했었는데 결국 이제야 희주의 친부모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고 친부모가 누군지 알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혹시나 하여 아이의 유전자를 한 기관에 등록해 놓았어요. 그러자 얼마 안 되어 아이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쪽에서 유전자 일치 결과를 듣자마자 바로 찾았다 하더군요. 우리가 예상하던 대로 친부부는 미국인이었고 아이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된 친부부는 한 달 후에 한국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희주의 친부를 만나게 된 저는 그때서야 15년 전에 벌어진 희주의 출생 비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던 희주의 친부부는 15년 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때 한국 여성과 하룻밤을 보내고 떠난 후로 남자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났다고 했어요. 하룻밤 일로 희주가 생겼지만 당시에는 여자도 남자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아이의 친모는 나중에야 임신임을 알게 되었지만 이제 와서 하룻밤 인연을 다시 찾을 길이 없어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낳자마자 희주를 입양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이의 친모의 이름과 나이를 적지 않고 희주를 버린 탓에 미국에 있던 친부는 자신의 아이가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아이가 한국에 있다는 익명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친부는 오래전의 일을 더듬어보고 그제서야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아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정보 하나도 없이 찾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 전에 유전자를 등록했더니 우연히 아이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큰 기대 없이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의 친부를 찾아서 희주의 사정을 알게 되어 너무 다행스러웠습니다. 아이가 자랄 때 친부모에 대한 고민이 생길까봐 걱정했는데 그냥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사정이 있었음을 알게 되어서 정말 좋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친부의 소식을 알게 되어 다행스럽다는 생각과 함께 걱정도 되었습니다. 아이의 친부가 아이를 가져가겠다고 하면 어쩌나 싶었어요. 전 더 이상 희주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친부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희주가 계속 우리와 함께 지내고 싶다고 했기에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이의 친권을 우리에게 맡겨주기로 하셨어요. 대신 친부와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고 아이가 원할 때 미국에 가서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들어보니 그분도 미국에서 가정을 이루셔서 희주보다 어린 자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미국은 그런 쪽으로 편향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더라고요. 저희는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며 친부와 희주 둘 다에게 고마웠어요. 그런데 희주의 친부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친부님께서 희주의 사정을 들으시자 우리를 키워주신 저희에게 감사하다며 보답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 식구들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새 집을 주실 거라는 말씀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희주를 받아들이고 친딸처럼 키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잘 키웠다고 대가를 바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주의 친부께서 우리 가족에게 청담동에 있는 펜트하우스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잘 몰랐지만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희주의 아버지가요. 엄청난 부자이셨더라고요. 자기 능력으로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 부담 갖지 말고 받으라고 하시기에 그래서 희주 명의로 하는 것으로 겨우 합의하여 받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공무원이었는데 저희 부부가 자식 3명을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쉬웠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2명을 키울 때도 한 푼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3명을 키우면서는 더 고생을 해야죠. 그래도 아이들 덕분에 얻는 행복이 더 커져서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아왔지만 아이들에게 넉넉하게 해주지 못해 늘 미안했어요. 이제 아이들에게 각자 방 하나씩 해주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무척 행복했어요. 그렇게 조인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을 꾸미면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처음으로 누리는 여유에 아직은 얼떨떨했습니다. 그런데 희주 아버지가 해주신 것이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희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셨는지 아이들을 여유롭게 키워달라며 매달 양육비까지 보내주셨어요. 그 돈이 우리 2사람의 월급의 몇 배나 되어 부담스러워 거절하고 싶었지만 많은 것을 하고 싶어하는 희주를 위해 감사히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가고 있는 저희 가족이 할머니와 작은 엄마, 작은 아빠 집으로 초대할까 생각할 때 희주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집들이 할까? 나 할머니랑 작은 엄마, 작은 아빠 집으로 부르고 싶은데 어때? 갑자기 왜? 우리 그냥 좋은 집으로 이사 왔으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집들이도 하면 좋잖아. 나 잘 사는 거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왜 엄마는 싫어하는 거야? 아, 글쎄. 썩 내키진 않지만 그래도 희주야, 내가 그러고 싶다면 아빠랑 한번 상의해보자. 집들이를 하자고 그 집 식구들을 부르자는데 그동안 그 집 식구들을 보고 싶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던 아이가 갑자기 그런 말을 꺼내니 전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동서와 시동생에게 버림받은 기억이 남아있는 아이가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보고 싶다고 하니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좋은 집에 이사오고 친아버지도 찾아서 그 집 식구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그게 자랑이던 나 잘 살고 있단 말이던 무슨 말이든 아마 하고 싶었겠죠. 전 그 인간들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의 마음이 그렇다니 들어주기로 했네요. 어머니, 동서 다들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벌써 10년 만인가 제가 희주를 데려올 때가 몇 년 전 같은데 세월이 참 빠르네요. 그죠?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역말 끊고 살겠다고 난리 피고 나간 게 벌써 10년이나 됐네. 근데 이제 와서 뭐 하러 부른 거야? 왜 10년쯤 지나니 이제서야 반성이 되던 자식이란지요? 부모를 내버려두고 살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어머니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강하신 모양입니다. 어떤 반성을 하라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성심껏 용서를 구하려 했다면 그분을 찾아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갑자기 우리 집에 방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형님과의 대화에서 왜 여기가 형님 집인 줄 알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는데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최근에 이사를 왔거든요.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요? 이 집이 정말 당신의 집입니다. 최상층이죠. 형님,
왜 갑자기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면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이런 집을 사셨나요? 아직도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본에는 문맥 내에서 논리적인 곳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원하시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서와 시모에게 놀라서 묻은 내용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어요. 전부 말해줄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이의 친생모가 아이를 찾고 있었고 그동안 돌봐준 은혜를 갚아서 감옥을 나왔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동서가 그 말을 듣고 놀랐고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10년 전 버린 아이 덕분에 저는 이 집에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부러울 수도 있고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제 와서 제 돈을 쓰는 게 아깝다고 아이를 버린 동서가 제게 부러워하는 것에는 염치가 없는 일이기도 했지만요. 제 친부가 부자라는 건 잘 몰랐어요. 미국 부자들은 백만장자든 억만장자든 그냥 사업을 작게 하기도 했다고 했어요. 사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수준은 아니었어 보더라고요. 아이 소식 듣고 여기 오실 때도 비서가 통역관을 대동해서 오는데 보통 부자는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하긴, 그러니까 이런 집도 그냥 얼른 팔아주실 수는 있으셨겠지요. 어린이집을 차에 뭐 다 해준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겨우 말려서 집만 받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희주가 뭘 바래서 키운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을 키운 대가를 받는 것도 우스웠기 때문이죠. 그래도 희주에게 좋은 아버지가 생겨서 참 다행이에요. 그래서 만약 희주가 원한다면 대학은 그쪽으로 유학을 보낼까 생각해봐도 되겠죠. 그동안 우리 형편에선 유학은 꿈조차 못 꿨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니까 희주가 엄마랑 아빠랑 평생 함께 살겠다고 하지만 가끔씩 아버지와의 추억도 쌓을 수 있다면 좋겠지. 희주가 미국으로 가면 우리도 초청받을 수 있고 자주 만날 수도 있어 너무 잘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니 그냥 불쌍한 고아인 줄만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동서에게 고마워해야겠네. 동서가 희주를 우리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면 내가 평생 이런 집에서 살게 되지 않았을 텐데 동서 덕분에 자식도 잘 얻었고 호강하고 있어. 그때 우리 희주와 벌어졌더라면 고마워해야겠어요. 동서. 저는 애써 야구론이라고 동서 앞에서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 덕분에 내가 희주를 데려와 인생 역전을 했다며 배 좀 아파보라고 했죠. 사실 동수가 희주를 포기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엄마로서 어른으로서 희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동서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희주를 더 지극정성으로 키웠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가 행복하게 잘 자라는 것이 희주를 위한 최고의 복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10년 만에 이런 기적이 찾아와서 제 생각보다 더 큰 복수를 하게 되었지 뭐예요. 그렇게 감사하시면 저에게 뭐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제 덕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제가 희주를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형님이 희주를 입양할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러고 보면 여기도 원래 내 거였어야 했는데 형님이 양심 있으면 그걸 그냥 그렇게 홀랑받아 처먹을 게 아니라 나한테 한마디 상이라도 했어야죠. 내가 희주를 데려온 건데. 동서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애 키우기 싫다고 포기한 사람이 이제 와서 그런 말 할 양심이 있어? 하긴 등수 원래 처음부터 양심이라는 게 없었지. 인형사도 내가 데려와서 키우기 싫다고 버리고 그래서 내가 동서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야? 동서는 인간 같지가 않아서 동서대학에서 애들은 어떻게 가르쳐? 벨은 먹었으면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대체 뭘 가르치려고 남의 자식을 키워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도 많이 고생했고 힘들었어.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못하는 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난 어떻게 그랬을까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처럼 쉽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걸 생각도 못하고 그냥 결정해서 엄마를 데려와서 상처를 주었어요. 난 한때 동서의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일을 안타까워했는데 이제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동서와 같은 부모가 아이를 얻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끔찍하겠죠. 아마 자기와 같이 이기적인 자식이거나 부모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경우일 겁니다. 불행한 자식이었겠지. 아무래도 하늘에서 다 알아보시고 아이를 안 내려주셨나 보다. 그렇죠. 뭐라 하시는 거예요? 악담을 해도 정도가 있어야 해요. 지금 나한테 말 다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식 끼고 산다고 유세하는 거야. 뭐 그래서 유세야? 솔직히 유세 맞죠?
그러니까 동서도 지금은 이렇게 열등감이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희주를 계속 데리고 있었으면 이 집이 자기 집이었을 테니까 그때 보내지 말 걸 싶어서 배 아파서요. 솔직히 맞지 않아요. 저 아니었으면 형님이 희주랑 무슨 인연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형님께서는 저에게 보상을 해주셔야죠. 그래요. 염치도 없는 것이 돈을 낭비하는 것을 밝히는 거군요. 그래서 애로 인해 돈을 쏟아붓는다고 구박만 했으니 지금도 돈 계산에만 신경 써야겠죠. 근데 동수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 오히려 동서는 뒤통수에 주의해야 해요. 동서가 희주를 양암과 그쪽에서 유학해온 사실을 동서를 가만히 두겠어. 자기 딸을 입양했다가 내버리려고 하는 사람을 말이 심하지 않나요? 언제 제가 그를 버렸다고 했나요? 만약 버렸다면 고아원에 보냈겠지, 형님께 보냈겠냐고요. 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형님은 내가 돌보고 자란 것처럼 딸 같아서 거기에서 아이를 하나 더 키워도 그 무엇이 다르냐고. 어쨌든 그 덕분에 이런 집에서 살고 있고 지금 완전 팔자 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몇 억이라도 값을 치르는 게 맞지? 아이를 버릴 때는 언제든지고 이제 와서 자기 덕이라고 하는지. 저는 뻔뻔한 동서의 말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동서가 워낙 개념 없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게 없이 잘 자란 집에서 태어나서 돈 욕심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돈 걱정 없는 사람이 별 욕심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부린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생의 친정 상황이 많이 안 좋았더라고요. 제가 10년간 그 집과 연결을 끊고 살아서 전혀 몰랐는데 동생 친정에서 하던 사업이 어려워져서 최근 들어 동생이 금전적으로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시모와 처음으로 트러블도 생겼고 그런 사정을 알았다 하더라도 동생에게 갈 맛은 시원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당신 그걸 몰랐던 전 인간 욕심에 참 끝이 없다 싶었어요. 옛날에도 아이한테 돈 쓰는 게 아깝다는 이유로 파양을 하려 하더니 이제 와서 어디 되도 않는 욕심을 부리나 싶었죠. 그렇게 제가 동생과 실랑이를 하고 있는 사이 다른 곳에 있던 희주가 달려왔습니다. 아이 앞에서 못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일부러 방에 있으라고 했는데 아이가 소란을 눈치챈 건지 기어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주 미움 가득한 눈으로 동서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서는 안 돼요. 당신이 뭔데? 뭐라고? 얘, 너 뭐야? 아, 내가 희준이? 너 많이 컸다. 근데 너 나한테 지금 뭐라고 그랬어?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화내냐고?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나 작은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애초에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게다. 누구 덕인지 너 내가 데려온 애야? 내가 그때 너를 안 데려왔으면 넌 여태 그 거지 같은 보육원에서 살았어야 했어. 근데 이게 어디서 은혜를 모르고 백망덕하게 어이가 없네요. 사람이 정말 양심이라는 게 없나? 정말 나한테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해? 당신이 나를 데려와서 인형처럼 기르다가 돈 아깝다고 버려버린 거 내가 모를 줄 아나? 다 알아. 6살 때 기억은 영 없진 않거든. 내가 스스로도 어떻게 그때 일을 기억하나 싶은데 당신들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게 돼. 내가 말 못하니까 나를 구박하고 밥도 주지 않았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밥을 먹을 자격도 없다고 다시 고아원으로 보낼 거라고 그러신 거 다 기억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셨는데 이제 와서 저를 걷어내신다고 은혜를 바란다니 당신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나요? 그만큼 제가 도와줬으면서도 너를 괴롭히기만 했을까요? 처음에 너를 데려올 때 얼마나 잘 챙겨주었는지 알아요? 밥을 살고 옷도 입히고 백화점에서 좋은 것만 사주었어요. 그런 세심함을 모두 잊으시고 이런 것만 기억하는군요.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아니, 아예 고아원에서 키울 걸 그랬나요? 뭐든 감사히 할 줄 알아야지. 아니, 난 당신 같은 부모님 밑에서 살지 않으려니 차라리 고아원에서 자랐을 것 같은데. 맨날 아직도 6살 이전의 기억들이 너무 끔찍하거든. 차라리 버려져서 고맙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만나게 해줘서,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줘서. 당신들이 나에게 해준 가장 고마운 일은
날 버려준 건 딱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를 기른다는 말도 하지 말고 나에게 뭘 바라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제 나에게는 우리 엄마 아빠 말고도 믿음직한 아버지까지 있으니까 당신들 같은 쓰레기들을 어딘가에 넣을 자리는 없으니까. 괜히 꿈을 깨라는 말이에요. 나는 정말 너를 이렇게 매정하다고 생각했어? 형님한테 어떻게 지혜를 키우셨는지 궁금해. 어떻게 내가 이미 그렇게 싹싹해지지 않았을까? 정말 기가 막혀. 왜 나는 아주 잘 키운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잘하지 않았어. 어디 가서 비굴하게 살지 말라고 할 때 내 말은 못한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 딸은 당당하고 굳게 자란 것 같아 기쁘다.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이 어디서 실수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 건 못 참아. 동서야, 자식을 키워보아야 어떤 느낌인지 알 거야? 아니야. 아무튼 우리 딸이 다 한 것 같으니까. 동선이만 가지면 좋겠어. 아, 어머니도 구경 다 하셨으면 이제 가세요. 나도 아니, 난 왜 그랬지? 정말 모름으로 요 집에서 불청객은 동서뿐만이 아니에요. 전 어머니한테도 감정이 아주 많거든요. 어머니도 손녀 덕분에 인생 역전하고 싶으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뭐라도 떨어지는 거 있을까 봐 그런 건 꿈도 꾸지 마세요. 동서가 파양시키자고 했을 때 누구보다 반겼던 게 어머니시니까. 그러니까 괜한 욕심 부리다 천벌받기 전에 자중하세요. 앞으로 남은 살 날이 많지 않으실 텐데 돈 욕심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이것들이 사람에 대한 이중잣대를 가지고 노잼 그러길 원치 않으시면 여기까지 불러서 이런 것을 보여주지. 스스로 자만하고 잘 살아간다고 자랑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저희는 무시당하고 무관심한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고 계속 생각하면서 배울 거예요. 할머니나 작은 엄마, 작은 아빠는 평생 이런 집에서 살지 못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집에서 살 거예요. 희주는 할 말을 다 한 모양으로 아주 후련한 표정으로 그 인간들을 쫓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뭐라도 뜯어내려고 현관 앞을 서성거렸지만 결국 건물 관리인들에게 끌려가 버리고 말았죠. 다행히도 우리 집의 보안이 매우 철저하여 그 인간들이 집 주소를 안다고 해도 별 소용이 없었어요. 나름의 복수를 한 뒤로 희주의 마음이 편안해 보여 다행히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의 마음이 풀렸다면 좋겠다 생각하며 현재 우리 가족은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5가족이 영원히 화목하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